물어봐야지. 저거 물어봐. 여보세요? 이른 아침 집을 나선 두 할아버지 최양근 씨와 김찬호 씨는 8시가 좀 지난 시각에 인천에 있는 국제여객 터미널에 도착했다. 이곳은 중국과 인천을 왕복하는 여객선이 도착하는 곳. 오늘 중국의 위해에서 오는 여객선 편으로 2년간 기다려온 중국 손님이 오는 것이다. 탑승객 명단에는 분명 홍승복이란 이름이 올라 있었다. 들어오는 거 확실하구만. 어? 확실해. 아, 여기 이라고 그러죠. 한국 국적, 한국 국적, 우리 우리나라 국적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하여튼 이는 고생한 결실 났구만. 내가 10시에 나왔거든. 중국에서 오는 친척을 기다리는 환영인파로 대합실은 오늘도 적지 않게 붐비는데 홍승복 씨를 마중 나온 사람은 두 노인 외에도 또 몇 사람이 더 있다. 홍승복 씨에겐 이 남한 땅에서 유일한 피부치라고 할 수 있는 시고모 현금년 씨 일가다. 여기 용단에도 있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왔어요. 전 다 정말 감사죠. 아니, 너무 그 산에는 타겠지요. 그냥 우리는 아무 고생 많이 했수다. 고모의 인사말에 최양근 할아버지는 새삼 목이 메었다. 남모를 고생에 속을 태웠던 지난 날이 불현듯 가슴에 북받쳐온 탓이다. 이게 다 이국 사람의 한입니다. 한자 너무한 사람들. 내가 죽었으면 누가 돌보겠어요? 아무도 돌볼 사람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배는 예정 시간을 훨씬 넘겨서야 도착했다. 설레는 가슴으로 고국 땅을 밟는 중국 교포들 틈에 드디어 홍승복 씨가 모습을 나타냈다. 올해 나이 66. 43년 전 꽃다운 나이 23에 세워진 남편을 만나기 위해 상면부지의 남한 땅을 찾아오는 길이다. 43년간 변함없이 목매게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오랜 동안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쁜 순간 홍승복 씨는 눈물부터 났다.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내느라 눈물도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시간이었는데 막상 홍승복 씨죠. 자신을 알아보며 한마디를 건네는 뜻하지 않은 취재진의 출연에 눈물이 터진 것이다. 해외여행이라곤 월남 가족에 대한 북한의 박해를 피해 중국 땅에 간 것이 유일했다. 남편의 땅에 발을 들여놓는데 절차는 또 왜 이리 복잡한지. 북한의 해외 공민증과 중국의 외국인 거류증,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행자 증명서. 홍승복 씨의 기구한 인생은 그 손수건 꾸러미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이제는 그리던 이 땅에 온 것이다. 야, 네가 승복이가? 아이고, 싸난 걸. 승복이 이렇게 아이고, 멀면 안 했어? 멀면 안 했어? 얼마 안 해서 저걸 봤어. 땅에다 짐은 거기 아저씨가 가져가서 멀리 가서요. 고마워. 봄 만날 줄 몰랐어. 누가 이렇게 꿈이냐 생기느냐. 신랑 참으로 초라한 상봉이었다. 20대의 한창 나이에 헤어졌던 시고모와 홍승복 씨가 그 덧없는 세월 동안 칠순 노인과 육순 노인이 되어 만난 것이다. 얼마나 수고 많이 했냐. 내 길에서 와도 못 와. 고모보다도 낫고. 아이고 정말 말도 못해. 야, 네가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저 사람 마음으로 정말 움직이냐. 감사해요. 아이고. 그나마도 남편의 친구인 최양근 씨와 김찬호 씨의 노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었던 상봉이 아닌가. 얼마나 그냥 가면이냐.
피부치보다도 열심히 홍승복 씨의 귀국을 주선했던 최양근 씨의 노고에 홍승복 씨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달리 이을 말이 없었다.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거 배워야지 뭐. 많이 배워서 거대로 가야지. 내가 그때도 살다가 못하노. 한바탕 눈물바람 속에 감격의 순간이 지나고서야 홍승복 씨는 남편의 땅을 찾은 기쁨을 실감할 수가 있었다. 그게 알지요? 이렇게 한국 땅에 와서 시고모와 사촌 동생들을 만나고 함께 전철을 타게 되다니 중국으로 탈출한 뒤 혹시나 남편의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신랄 같은 희망을 안고 사회교육 방송의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듣기 20년. 혹시 살아계실지도 모르는 부모님을 찾는 현금연 씨의 사연이 들렸던 것이다. 해주고 와서 사문포에 가서 그 삼원포가 유명한 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독립군 후예들이거든요. 다 그 3.1운동 만세 부르고 들어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홍승복 씨 가족은 일제시대에 중국 땅 삼원포라는 독립운동의 기지에서 살았다. 최양근 씨와 김찬호 씨도 그곳에서 남편인 현만호 씨와 국민학교를 같이 다녔다. 그리고 6.25 전쟁이 나자 함께 월남에 국방군에 입대했다. 그 인연으로 최양근 씨는 홍승복 씨의 귀국을 어렵사리 주선했던 것이다. 몰라 나. 홍승복 씨는 우선 과천에 있는 최양근 씨의 집으로 향했다. 고모인 현금연 씨의 집은 대부도. 남편의 묘소를 찾는 것도 또 영주 귀국을 위한 일처리를 하는 것도 서울에서 가까운 최양근 씨의 집이 편할 뿐더러 그 일을 해줄 사람도 최양근 씨인 때문이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시지요. 아이고 이렇게 별을 끼쳐서 어떡해요. 지금까지 중국에서 같은 고향 사람들이 올 때면 어김없이 집으로 초청해 한 끼 밥이라도 대접해왔던 최양근 씨였다. 더구나 같은 고향 친구이자 전우인 현만호 씨의 아내가 아닌가. 완스레서 완스레. 아이고 완스레. 별 너무 많이 끼쳐서 좀 미안해요. 반가워요. 일하다가 젊은이들이 타고난 건데. 지난 90년 고모 할머니의 초청을 받아 남한을 방문한 광섭 씨가 찾아왔었다. 아버지의 묘사라도 찾아달라며 호소하는 광섭 씨의 부탁에 최양근 씨는 전쟁 직후 찾다가 실패한 현만호 씨의 묘사를 국립묘지에서 찾아냈던 것이다. 43년은 참으로 긴 세월이었다. 50년 12월 남편은 강제 징집을 피해 단신 월남을 했다. 2달 뒤에 오겠다며 만삭의 홍승복 씨를 남겨두고 떠난 남편은 그러나 다시 소식이 없었다. 그리고 남편 없이 낳은 아들 광섭이가 이제 43. 홍승복 씨는 결코 남편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다. 새 가정을 이루어 어디엔가 살아 있으려니 그저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남편은 불과 3개월 후 양평 어느 전투에서 전사하고 만 것이다. 여기네 여기. 여기 왜 저걸 내가 20년 동안을 방송을 듣고 그냥 찾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와서 말하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잠들이는 걸 몰랐어요. 우리 광섭이는 아무도 소리 한 번도 못하고 갔어요. 우리 광섭이가 얼마나 했다가 아버지를 찾다 아버지 말라도 못했어. 얼마나 울산하네가 내게 끝났어. 낡은 사진 한 장과 전사 확인서 한 장. 남편은 차가운 비석으로 말없이 홍승복 씨를 반겼다. 전쟁은 그렇게 홍승복 씨의 인생을 핥히고 지나간 것이다. 그냥 마음 다 들어.
집으로 돌아온 홍승복 씨에게 손님이 한 명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과 가장 친하게 지내던 최강호 씨의 부인이다. 귀국 소식을 듣고 부인이 먼저 달려온 것이다. 홍승복 씨 눈에 참았던 눈물이 다시 맺혔다. 나오고만 얼마나 감사한지 어서 얼른 나가서 우리 본부랑 오셨던 거라요. 어서 가봤으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가. 홍승복 씨는 그렇게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이거 녹두 부침 이북치기다 생각나요? 아니야, 그 잔치할 때 이렇게 붙여야 잔치 찍은데 이번도 작고요. 이거는 작죠. 작아요. 진짜 높고. 귀한 손님을 맞아 최양근 씨 집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네? 우리 영감님 생신 때. 움직여. 네, 그래가지고 저기 형님 오신다고 야, 오시고 같은 거 좀 내놔드렸어요. 이북식으로 차린 음식상. 고국에 와서 처음으로 받는 밥상이다. 내 이름은 어제 밥맛이 이것 어때요? 또한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최양근 씨가 아니었다면 남편의 묘소도 찾지 못했을 뿐더러 이런 자리가 있을 수나 있었겠는가. 다고요. 최양근 씨 가족의 환대에 홍승복 씨의 긴장된 마음은 조금씩 풀려가고 그렇게 고국에서의 첫날 밤은 저물어 갔다. 들어오세요. 나 알겠어요. 나 알아요. 현만 어쳐. 안 싫어요. 기억나? 다음 날 또 한 명의 손님이 홍승복 씨를 찾았다. 난 생각나요. 전쟁 때 북한에서 앞뒷집에 살며 친하게 지내던 이봉호 씨 부부다. 너무 하루 오래돼서 기억은가요? 여기 딱 앉아. 뒷집에 살았잖아요. 부모는 딱 뒷집에 살았던 거야요. 중국에서 나온지 우리가 중국에서 나온지 딱 한 집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우리 집이 현 선생님한테 우리 집이 자주 찾아오시고 그냥 같이 학교 다녔다는데 뭐 북한에서 같은 동네 살던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반가운 마음에 달려왔지만 이미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섰다. 이봉호 씨는 홍승복 씨와 현만호라는 이름을 얼른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근데 이사 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 2년. 근데 그 집에 하나 한 집 있었는데, 근데 그 집은 뭐 자주 연락 오지 그랬죠. 자주 연락. 그럼 미군들 들어왔을 적에 양이 미군들 들어왔을 적에 사발적이 같이 했잖아요. 아우제 치아사 치안사발적에 우리 영감님 심사부장하고 그리고 그냥 같이 다니면서 그저 우리 집에 그냥 자주 찾아오셨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뭐 지하 공작 얘기는 저도 하죠. 지하공장 굴에 녹당을 같이 네. 있었어요. 땅굴 속에 땅굴 넣고 속에 그런. 근데 안 나가면 그냥 피해서 뛰어가. 밤새워서 주무시지 않고 생각을 해보시는 예, 거예요. 어딘 줄 알아요? 이 구들 바닥에 굴을 파고 들어가 있던 거라요. 예. 우리는 우리 집들 안에 방공호 굴에 그 파고 들어가 있고 거기서 어떤 지게 만내고 이러다가 내 방에다가 이제 굴 파고 속이던 그거 정신 나고건 안만 내가 속이던 그럼 땅방 파고 들어가 있고 그냥 방송만 보고 듣고 있었다고. 굴 안에 들어갔다가 또 무슨 소식이 또 밤에 소리 떨리려고 이랬던 거야. 현만호 씨와 이봉호 씨는 해방 후 같은 동네 앞뒷집에 살았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의 강제 징집을 피해 구들장 밑과 방공호 속에서 몇 달을 숨어 지내며 정보를 교환하던 사이였다. 그러나 그간의 세월은 너무 길었다. 게다가 얼마 전 중풍으로 쓰러졌던 이봉호 씨는 기억력마저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 얘기에 이봉호 씨의 기억도 차츰 되살아나고 있었다. 아버지 닮았어 맞아요? 어머니 닮았어 아버지 닮았어 지금 이 혈압에 쓰러져서 지금 결정적인 것은 이봉호 씨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였다. 외아들이던 이봉호 씨를 끔찍하게 아끼던 북에 남겨두고 온 부모님이었다. 동생인가 형인가 치안돼 있다가 고개 뒤가서 배기들 맞아서 할머니 집이 나와 있다가 이 집이 나와 있다가 그만 8년 되니까니 도망갔지 뭐. 도망가니까니 그다음에 그 사람을 못 잡으니까 아버지잖아. 밤중에 9시요 자동차 타고 나가서 자동차 어디 가는지 모르고
이게 지금 너무 긴장 너무 야, 그 혈압 이rop시 혈압 올라가요. 이rop시 보조인 나쁜 아니야. 55년경부터 시작된 월남 가족에 대한 탄압. 그래서 우선 나는 부모님은 분명 돌아가신 것이다. 그냥 핀지할지게 이봉호 씨는 이렇게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다. 김씨 동네니까. 그럼 다음 날 홍성복 씨와 최양건 씨는 외무부를 찾았다. 남편의 묘소도 찾아보았고 가장 큰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남편의 땅에서 살고자 하는 홍성복 씨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한 달 기한의 여행자 증명서를 가지고 고국을 찾은 홍성복 씨에겐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국적의 홍성복 씨는 재외 국민의 입장에서 외무부를 찾은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홍성복 씨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이건 동아일보에 난 거. 이제 당신 혼자 주문하고 이렇게 크게 내주고, 요거는 한국일보에 난 거예요. 44년 만에 단련 망배한 북한 국적을 가지고 이제 들어왔다는 거. 요거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인데 여기 이렇게 이거는 월남구 사망 남편 수목법. 멀뚱히 의자에 앉아 답변을 기다리는데 쌓여있는 신문에는 홍성복 씨의 사연이 기사화돼 담겨 있었다. 얼마나 기구하고 가슴 아픈 세월이었던가. 그리고 지금은 한 달 후에 앞날을 모르는 처지가 되어 있는 것이다. 홍성복 씨는 새삼 가슴이 미어졌다. 답변을 못하는 것은 외무부의 탓이 아니었다. 현재 북한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 살고 있는 5만여 교포들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세워지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남편이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싸우다 목숨을 잃고 엄연히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 그 미망인인 자신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 홍성복 씨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점점 불안해지기만 했다. 홍성복 씨를 초청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쟁통에 작성된 군관계 서류는 오류투성이라 전산 육군 1등병 현만호의 아내 이름은 홍승복 아닌 이승복으로 돼 있고 현만호가 이곳에서 전사의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전사 확인서 한 장을 떼기 위해서 육군본부, 국방부 등을 돌아다니며 탄원서를 내야 했다. 최양건 씨는 전우의 아내이자 고향 사람인 홍승복 씨를 남편의 묘비와 만나게 해주기 위해 그렇게 2년을 보냈다. 무엇보다도 홍승복 씨가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엄연히 헌법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기재되어 있으니 북한 국민이면 우리나라 국민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홍승복 씨를 초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고개를 내젓는 것이었다. 어렵게 얻은 여권으로는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이 불과 한 달. 정부에서 단안을 내리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군인 현만호의 아내 홍승복은 8월 31일이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라를 지킨 미망인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용주될 줄 알고 제가 초청장을 쓸 때 30일로 기입을 했더니 우리나라 복귀가 이 기한이 지나면은 여행 증명서이기 때문에 도로 가야 된다. 가면은 이 아주머니는 노출이 돼서 북한 정보기관에 지금 다 알려져 있고 또 거주하는 데가 심양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북한 용사관이 나와 있고 여기서 말하면 반성회 같은 것을 그 교민들을 위해서 매달 열고 있고 단속을 심의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지금
가족들만 알고 이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돌아가면은 워낙에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면 우리가 뭐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잘 아는 일이니까 지금 거의 제일 걱정이죠. 여기 용주하는 그 호적 관계가 제일 걱정인데 죽은 사람 말 없고 또 법은 그렇고 또 저는 법에 대한 건 전 무시고 그래서 오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 법이 참 까다롭습니다. 아들과 헤어져 살 것을 작정하면서까지 결심한 일이었다. 이 땅, 남편이 있는 곳에서 살고자 했는데 최양근 씨의 말을 듣던 홍승복 씨는 기가 막혔다. 43년 만에 만난 남편과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만일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운명은 다시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집이 어거지야요. 그 모든 문제가 남겨진 채 홍승복 씨는 우선 대부도 고모집을 찾았다. 고모랑 집이 계시는지. 남편과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아 친구처럼 지내던 고모였다. 첫날 만나기는 했었지만 서울에 온 지 며칠 만에 찾아가는 고모집. 홍승복 씨의 발길이 저도 모르게 빨라졌다. 야, 와 있구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건 누가? 이거 우리 오빠. 오, 동생이구나. 아이고. 이거 오빠 아들 고마워. 작은 아이. 컸구나. 야, 어머, 어머니 집은 이렇게 아이고, 얼마나 집은 안에 좋아요. 산다. 작수, 나 왔어요. 15,000 와서. 알아요? 근데 이렇게 아파서. 알아요? 예?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고모부는 병석에 누워 기동을 하지 못했다. 불편한 몸으로 마중은 가지 못하고 승보이가 언제 오느냐고 못내 기다렸다는 고모부는 정작 눈앞에 나타난 홍승복 씨를 알아보지 못했다. 들어요? 고모부가 기다리던 들어요? 얼굴은 어쩌면 나 말하는 시집 온 지 들어요? 얼마 되지 않던 새색 씨의 얼굴이었을지도 모른다. 야신랑은 아들 맛집이야. 무전하구나. 여기서 같이 엄마 같이 살고 같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럼 이웃 사촌도 되는데 맞아. 뭐 거기서 개피 있는 거저 수가야. 아버지도 이렇게 괴로워하지. 얼굴도 모르는 피부치들. 홍승복 씨의 귀국을 환영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였다. 누구가? 엄마 이거 우리 아들인데. 그다음 작은 아들. 이리 와. 이리 와. 작은 아들. 둘이야? 네, 아들만. 아들만 욕심도 많다. 하나 잡술 것도 그래. 과자 것도 그래. 이거 다 못하다 그래서. 가져갖고 내가 전기로 빠뜨리고 얼마 만에 만나는 가족들인가. 그 집사님 보고 홍승복 씨는 가져온 선물 꾸러미를 풀렀다. 오빠 라면 깨지고 한 거 보니 무섭더라. 김고이 가면 쓰레기통에다 냈는데 그래서 아예 안 개와서 야 망거리 깨지고 한 라면 송도 있다. 그래요. 없는 살림이라 큰 것은 아니어도 정성으로 준비한 선물들이다. 이것은 한 집에 하나씩. 그래서 이거 한 집에 하나씩이야. 이거 많이 늘어나. 이거 많이. 이거 많이 늘어나. 근데 그저 이거 한 집에 하나씩. 야 이거 용사이 엄마이 가져와서 이거 맛있게 먹어. 용산염에 개봤댔나 뭐. 나는. 용사이 엄마이 가져왔댔어 이거. 요거 잊어버려. 이거니 담배 이거 우리 방송 이거 작숙설이 자꾸 해. 작숙 신사. 작수 줄라 그랬구나. 신세진사 한 거. 제대로 된 선물이 하나 없는 것 같아 선물을 내놓는 홍승복 씨의 손길이 미안하기만 하다. 아니 가가 잘했거든. 그래. 좀 일찍이 그래 가서 여기서 작숙이랑 고무랑 족삼이나 하나 세비하지 뭐. 그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마음 먹고 준비한 것이라야 고모 내외에게 줄 피 한 필이 고작인 것이다. 근데 뭐 요거 네 필 사다가 저 신세진 사람 한 필씩 세 필 주고 요거 한 필 고문에 하고 요다음에 이제 우리 신우랑 우리 광세벌도 한 필씩 사다 줄게. 이번엔 아무것도 없어. 돌 위에다가 심으니 뭐가 되네. 월남한 후 고모네는 이 대부도에 정착했다. 조금이라도 고향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 엄마 재벌이야. 땅을 우리 엄마 재벌이야. 20년 만한 거 지노게 있더라고. 거라. 이거 호기 어디서 났노? 아니겠어요. 그렇게 잘라낸 거지. 자꾸 뒤집어서 해. 하나씩. 해마다 그거니. 얼마나 포도밭이 긴가 봐. 1000그루 넘어 1100그루야 이거. 오, 야. 어렵게 살기는 고모네도 마찬가지였다. 고기잡이로 남의 집 품팔이로 고모의 고생도 홍승복 씨에 못지 않았다. 그러나 성실히 노력한 탓에 이 포도밭을 장만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은 대부도의 개발과 더불어 금싸라기 땅이 되어 있다. 이거 하나 펼쳐봐. 얼마나 잘 됐나. 금년에 가뭄이 들어서 그렇지. 기가 막히게 잘 됐어. 이거 무공해 포도라 그래서. 무공해. 약이 안 묻지 저렇게 이렇게 씌워놓으면은. 잘 익나? 아니 농약 묻지 말라고. 농약 공에 안 없는 묻는 걸 거다. 먹지도 안 대들고. 공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모 저모 여러 몰로 다 좋은 거야. 이거는 고생도 많이 하고 황무지 무공의 포도가 나는 이 포도밭. 만일 영주 귀국만 하게 된다면 이 포도밭은 홍승복 씨의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네박을 모르디미야 가지 시집을 왔으니까 아마 고모가 아마 저기 남한으로 간다는 소리는 들었을 거야. 들었지만은 그렇게 바쁜 줄은 모를 거요. 그런데 그냥 야 그쪽에 나 저고리값 백히면서 그랬냐 어떻겠냐. 그냥 그저 맨으로 고모 나 저고리 하나 꿰매주세요 그랬냐. 저걸 하나 해달라 그랬지. 근데 말 천천히 그쪽에 하더나 지방 하나 말했는데 아니 근데 그거를 뭐 너무 부끄러워서 이게 저걸 할 줄 몰라서 해달라는 게 그랬나 봐 그냥. 고모는 저고리 하나 만들어 달라던 홍승복 씨의 부탁을 못 들어주고 온 것을 늘 마음 아파했다. 43년 만에 만난 자리. 모깃불을 피워놓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얘기는 역시 저고리 얘기부터 시작됐다. 정말 그거 안 됐더라고 그냥 전기불이나 있으면은 밤이라도 호롱. 세워서 그냥 꺼매주듯 하지. 전기불도 없지 호롱불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쪽에 왜 또 잠은 그렇게 많냐. 젊으시니까. 미련해가지고 잠은 많지 그냥 그러니까 좀 내가 그 저거리리 또 삼촌 엄마는 소위 달래가지고 뭘 할 수 없디. 지는 그 삼촌 엄마니 말이야. 그래서 어깨 꿈이지. 시외 삼촌 엄마니 또 제가 좋아. 그래서 시외 삼촌이 보고 해달라긴 해줘. 아 이게 저고리 값은 하나 엄마한테 줘서 받았는데 이거 하려면 제가 아니지. 안돼 길에서 삼촌 삼촌 엄마니 보고 해달라 그래서 입었지 않나. 얼마나 고생했니. 사는 사람은 고생해도 만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은 못 만나니까 고모 보니까 얼마나 너희들도 다 이렇게 만나는데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신성한 일인가. 이렇게 살아남았으니 못한 얘기도 할 수 있건만 차디찬 비속으로 남아있는 남편 생각에 홍승복 씨의 목소리가 잦아든다. 나도 머리 좀 돌아. 공장 3번 온 것이요. 한 군데 가니 벽돌 공장에 갔더니 뭐 가서 한 1년 점심끼니 아는 사람들이 자꾸 거기 들어와. 나 올라가서 그러라고. 그래서 기대면 다른 데서 또 옮겨 뛰면 직장을 지금 노동력 부장해서 그래서 어디 가면 서로 다 오라. 그리고 그때 얘기를 빼놓을 수 있겠는가. 전쟁통에 간난장의 아들을 데리고 목숨을 잇기 위해 살았던 그 모진 세월들을 월남 가족에 대한 박해를 피해 야밤에 중국 국경을 넘던 일이며 북한의 탈주자로 중국에 살며 겪어야 했던 일들. 27년간 식모살이로 아들을 키운 얘기가 밤을 새며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멘트 나와가지고 우리 방석에 옥구들이 갔더니 그 옥구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와서도 27년 동안 식모놀이 하고 그냥 식모 출신. 홍승복 씨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한 홍승복 씨는 날이 새자 뜰 앞에 나섰다. 이것이 고국에서의 생활인 것이다. 뜰 앞에는 호박꽃이 피어 있었다. 중국산 호박꽃이 아닌 진정 조선의 호박꽃이. 만일 소원대로 고국에서 살 수 있다면 홍승복 씨는 이 조선 호박을 키우며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홍승복 씨가 43년간 진정 바라온 것은 아마 이런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땅, 같은 사람들 틈에서 불안에 떠는 일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홍승복 씨는 이 땅에 살기 위해 다시 한번 국경을 넘었다. 남편이 묻혀 있는 땅,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땅에서. 그러나 홍승복 씨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고국의 땅 냄새 속에서 홍승복 씨의 가슴에는 다시 한번 메아리가 울리고 있었다. 진정 나는 이 땅에 살고 싶다.